우리 오늘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함수를 다루어 볼 겁니다. 자, 함수를 한번 다루어 보자. 함수를 해보자. 자, 일단은 지수 함수부터 공부를 할 건데, 우리 이 함수 단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래프입니다.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지수함수라고 이름 붙여요. 이렇게 x의 변수 들어가고 밑에 a가 있고 거기에 x 넣을 때마다 y가 하나씩 탁탁 대응되는 거, 이러한 규칙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 걔를 보고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a가 1이면 좀 심심하다, 그죠? 만약에 밑이 1이 돼버리면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계속 1이잖아. 그럼 걔는 그냥 상수함수인 거지 지수함수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a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a는 0보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에 확장할 때, 어서 와. 지수에 확장을 할 때 저기 x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을 때 밑에 페널티가 양수 조건이 붙었었다, 그지? 우리 밑에 이거 지수에 확장을 할 때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밑은 0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 밑이 음수면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지? 그래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도 여전히 밑은 양수여야 가능해. 근데 우리 함수라고 하면 x에 실수 하나 넣고 y에 실수 하나 대응되는 관계, 좌표 평면에 표현되는 게 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 x에 실수 넣을 거거든. 여기에 실수 넣을 거야. 그럼 당연히 밑은 양수로 세팅돼 있어야 문제가 안 발생하겠다, 그죠? 그래서 밑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인데 1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a가 1보다 크다랑 a가 0과 1 사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다, 그죠? 수직선이 0보다 큰 쪽에서 1 하나 이제 걷어냈으니까 0과 1 사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나뉘는데 이 각각의 범위마다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그려보고 요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가 1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x에 0 집어넣어봐. x에 0 집어넣으면 뭐에 0 승하면 무조건 1 통과하겠지. 1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밑이 2인 거 한번 그려볼게. y는 2x 한번 흰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1보다 크다, 그죠? 이 상황이야. x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2 찍어요. 2 집어넣으면 4 찍어. 0일 때 1, 2일 때 1일 때 2, 2일 때 4. 좀 얘가 그냥 팍팍 증가하는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직선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런 그래프 모양을 띈다. 그럼 밑이 2보다 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밑이 2보다 큰 거 그래프 그려보면 마찬가지 x에 0 집어넣으면 이 점은 무조건 통과해.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비교해보면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다, 그죠? 요거 아래쪽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역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왜 이쪽이 이쪽보다 더 큰 쪽에 있는지는 1 같은 것도 넣어보면 돼. 1 넣으면 2, 1 넣으면 3. 얘가 더 크잖아. 1 넣었을 때 더 커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네. a가 1보다 크면은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의 특징이 계속 증가해요. x가 커지면 그 대응되는 함수값도 계속 커지는 형태 증가 함수다. 그 다음에
밑이 뭐냐에 따라서 밑의 값에 관계없이, 즉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름을 붙일게. 우리는 정점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고정된 점이다 이 말인 거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점을 지나요. 밑이 3이든 밑이 2든 밑이 5든 뭐 밑이 2분의 1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0 집어넣으면 1 되니까. 그래서 이 정점을 기준으로 밑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역전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x값의 모임이거든. 모든 실수 다 대응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은 대응되는 함수값의 모임인데 0보다 작은 건 안 나와. 그래서 0보다 크다. 치역은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정의역과 치역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정점 하나 있고요. 그리고 A값이 커지면 요선 있지, 요선. X축. 이 친구가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이 친구도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요. 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저 친구를 보고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A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에 좀 더 가까워져.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이건 이따가 다시 정리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정리 하나 해두자. A값이 커졌어. 얘가 점근선에 더 가깝다.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점근선은 X축입니다. Y는 빵. X축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은 마찬가지 정점 0,1 지나는 거는 변함없어요. 변함없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처럼 그려져. 이렇게.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야.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x 그려볼게요. 3분의 1의 x 그리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아저씨 왜 이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나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봐.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 되지. 맞나?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다. 어디 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이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 한번 또 잡아보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였어.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은 똑같아요. 정의역과 치역은 방금 요거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점근선도 마찬가지야. 점근선도 마찬가지. y는 0, x축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에 가깝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정리할 겁니다.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자, 2분의 1이랑 3분의 1 둘 중에 2분의 1이랑 3분의 1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지? A 값이 크면 미안하다. A 값이 크면이 아니라 1에서부터 멀어지면 다시 정리할게요. A가 1에서 멀어지면 점근선에 가깝다라는 거.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A가 크면이 아니라 A가 1에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3이 1에서부터 더 멀리 있으니까 점근선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죠. 이렇게 1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얘가 얘보다는 점근선에 더 가까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수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 함수를 가지고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했는데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y는 뭐 a에 x 빼기 p 플러스 q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이거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건데 이 평행 이동된 이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거 순서를 우리가 정합시다.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일단은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찢을 거야. 정점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정점은 지수가 빵 되는 포인트야. 지수가 빵 되는 포인트가 정점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해야 될 게 뭐냐면 점근선을 그려요. 그 다음 3단계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해요. 우리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는 2에다가 x 빼기 3 플러스 5. 자,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정점 찾아봐, 정점. 자, 지수가 빵 되는 포인트라 그랬으니까 3, 실제로 3을 넣어봐. 어떻게 돼? 여기 3 넣으면 2의 빵승 1이지. 1 더하기 5니까 얼마? 6. 3,6 일단 걔가 정점이야.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어요. y는 빵이었어. 왜냐하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근데 뒤에 플러스 5가 붙었다는 말은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원래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은 y는 5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점 찍고 점근선까지 표현해 볼게. 점근선 여기가 대충 5 정도 된다고 할게요. y는 5. 그 다음에 정점 3,6 한 요 정도. 자, 요거를 찍고 얘를 점근선 삼는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다, 그지? 얘를 점근선 삼고 이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게. y축, x축 이렇게 닦았고. 그 다음에 이런 점이 필요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이 필요하면. x에 0 넣으면은 마이너스 3승이니까 8분의 1. 8분의 1 더하기 5.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필요하면 쓰면 된다. 자, 하나 더 그려볼게. y는 3에 2 마이너스 2x 정도 가볼까? 플러스 1. 이렇게. 자, 정점 찾아보자. 정점. 지수가 빵 되는 포인트. 이게 빵 되려면 x에 얼마? 1. 그 다음 실제로 1 집어넣으면 빵승. 3의 빵승이니까 1 더하기 1, 2. 정점은 1,2입니다. 1,2. 여기 정점. 그 다음에 점근선은 뒤에 붙어 있는 상수. 요거 가지고 점근선 판단하면 되니까 점근선은 1.
y는 1. 자, 이 점 지나고 얘를 점근선 삼는 지수함수를 그릴 거야.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x라는 문자에 걸려있는 밑이 3이 아니라 3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 그지? 그래서 9분의 1로 보셔야 된다. 감소함수. 요렇게 그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 필요하면 얘는 찾으면 되는 거임. x에 0 넣어서 찾으면 되니까.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 지수함수인데 평행 이동된 형태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일 먼저 정점부터 찍고요. 정점 찾는 방법, 지수가 빵 되는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 깔끔하게 그려 놓으시고,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고? 뒤에 붙어 있는 상수값.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x 앞에 걸려있는 밑을 확인. x 앞에 걸려있는 밑을 확인. 이 밑을 확인했을 때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앞에 부호 반대로 박혀 있으면 조금 어려워요. 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2 플러스 1.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요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함수 전체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말은 사실은 y의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 아니겠나? 그럼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x축 대칭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 된 거야. 이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상상해놓고 가는 거지. 어떤 모양? 원래 이런 건데 x축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겠다, 그지? 원래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런 형태일 거라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점 찍고 점근선 끊고 그림 그리자,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림 그려보자. 정점 찍어보세요. 정점. 지수가 빵 되는 포인트 2, 실제로 2 집어넣으면 1 되는 거니까 빵, 2, 빵. 땡큐. 여기 지나네. 그 다음 점근선 1. 이렇게. 요래 놓고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없었으면 이런 형태인데 이게 있으니까 뒤집어져야 돼. 이런 형태. 얘를 점근선 삼고 이 점을 지나게끔 요렇게 그리면 된다. 되겠지? 그래서 그림 그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로그 함수는 방금 배운 지수함수 있죠?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우리 수학하에서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했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는 말은 x랑 y랑 역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x의 역할과 y의 역할, 정역과 공역의 역할을 서로 바꾼 게 역함수야. 그래서 역함수 구하듯이 한번 구해 볼게요. y는 a의 x였어. 여기에서 x랑 y랑 역할 바꿔. 이렇게. 바꾼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해. y는, 지수는 로그 쓰고 밑은 밑 그대로 갖다 쓰고 남은 문자 진수 자리 요렇게 만든 게 바로 로그 함수. 이해되시겠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y는 x 대칭 x랑 y랑 역할 바꾼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해 준 거. 이것이 바로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 근데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정의역이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큰 쪽만 생각할 거야. 즉 0보다 큰 쪽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y는 로그 2의 x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애초에 y는 2의 x를 y는 x 대칭시킨 거거든. y는 2의 x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게 로그 함수 그래프야.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얘가 0,1을 지났다면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겠어요? 1,0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그지? 맞지? 그래서 로그 함수의 특징은 여기를 정점으로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근선이 원래는 점근선 x축 지수함수 점근선 x축이었는데 y축을 점근선 삼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 우리 아까 전에 밑이 3x인 거, 밑이 3인 게 요렇게 요거보다 좀 더 급하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방금 끈 2x제곱보다 좀 더 급한 얘를 y는 x 대칭했으니까 걔는 이쪽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요렇게 기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정리했던 이 특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즉 밑이 1에서 멀어지면 점근선에는 가까워진다라는 거. 자, 2랑 3이랑 비교했을 때 3이 더 1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 그래프가 점근선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얘도 역시 정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역전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요거 그대로 y는 x 대칭해서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밑이 1보다 큰 거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거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마찬가지 정점 1, 점근선은 y축. 얘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요 두 개를 하나는 밑이 2분의 1인 걸 그린 거고 하나는 밑을 3분의 1로 잡고 그린 거야. 초록색이 뭘까요? 위에 거겠어? 밑에 거겠어? 얘가 초록색 아니겠나? 왜?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어요. 3분의 1이 1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밑이 1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점근선에 좀 더 가깝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얘가 점근선이 더 가깝지, 초록색이.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있지, 얘. 얘네들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 점근선 얘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 감소하는 그래프 얘를 점근선 삼아서 이렇게 내려가. 이거 점근선 있는 거 아니다. 계속 내려간다. 얘도 마찬가지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다만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점근선 여기 점근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점근선은 여기야. 점근선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은 우리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치역이 이제 모든 실수로 바뀐다. 치역이라고 하면 대응되는 값들, 함수값들인데 다 찍히잖아. 양수, 음수, 0 다 찍히니까 이렇게 되고, 점근선은 x는 0, y축입니다. 라는 거. 이것이 바로 로그 함수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를 배웠으니 이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A에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거. 자, 우리 아까 전에 지수함수의 표준형 그래프 그리는 순서 우리끼리 약속을 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약속을 할게요. 1단계. 정점 찍으세요. 똑같아. 정점, 이번에 정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번에 정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우리 로그에 밑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1,0이야. 왜 그렇지? 진수가 1이면 결과가 무조건 빵이니까. 맞나요? 진수의 1 넣으면 무조건 빵이잖아. A를 1로 만들어주는 지수. 무조건 빵이지. 그러니까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빵이야. 그래서 정점 찾을 때 진수가 빵 되는 포인트로 정점을 찾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 2단계. 마찬가지 점근선 끄을 거야. 이번에 점근선은 결정을 해 줄게요. 점근선 어떻게 찾냐 하면은 진수가 잠깐만, 이 뭔 소리야 이거. 진수가 1 되는 거지. 정점 진수가 1 되는 포인트. 점근선이 진수가 빵 되는 포인트. 알겠지? 정점은 진수가 1 되는 포인트고요. 점근선은 진수가 빵 되는 포인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계 똑같아요. 증가와 감소를 판단한다. 증가 감소를 판단해서 그래프를 딱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 볼게.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었다 치자. 자, 일단 정점을 찾아봅시다. 자, 이 진수가 1 돼야 돼. 진수가 1 되려면 x가 0이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x에 0 넣으세요. 0. x에 0을 넣어주면 로그 3의 1은 빵이니까 0, 마이너스 4가 정점이야. 그 다음에 점근선 찾을게요. 점근선은 얘가 빵 되는 x값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y축 끊고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끊고 0, 마이너스 4 대충 꺼주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해봐. 3이니까 증가다, 그지?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뭐 x축이 필요하면 그으시면 되고
필요하면 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죠. 괜찮지? 근데 이제 요것도 조금 어려운 게요. x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거나 y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 대칭 이동을 한번 해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로그의 2에다가 2-x 플러스 1. 요거 한번 그려볼게.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자, 정점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몇 콤마겠어? 정점. 요 진수가 1 돼야 되거든. 이 진수 전체가 1 돼야 돼. 여기가 1 돼야 돼. x에 뭐 넣어야 돼? 1. 그러면은 여기가 1 됐으니까 빵으로 죽고 1 남네. 1,1.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얘가 0 되는 포인트야. 얘가 0 되는 포인트. x는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말은 어디 축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한 거다, 그지? 원래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 이건데 y축 대칭했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겠다, 그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런 모양. 다시. 원래 증가하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x 앞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한 친구라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가 이런 게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는 요 개형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이해되겠나? 자, 그럼 그려볼게요. 1,1 딱 찍고 점근선 2 표시하고 이 점을 지나고 얘를 점근선 3을 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없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둘 다 바꾼 거 한번 가볼게요. 3. 요거 한번 가볼게. 자, 정점. 2 콤마 맞나? 얘가 1 되는 포인트. 2 콤마. 2 집어넣으면 빵으로 날아가고 2,1. 그 다음에 점근선. 얘가 빵 되는 포인트. x는 3. 자, 이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유추해보자. x 앞에도 부호 바뀌었고요. 로그 전체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프가? 원래 증가하는 건데 y축 대칭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 전체적으로 부호를 또 바꿨으니까 이렇게 x축 대칭까지 한 이런 그래프겠다, 그죠? 맞지? 그래서 요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런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리자. 2,1 지나고 3 점근선 끊고 요거를 지나는데 이런 모양,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형태 그래프. 요게 이 함수의 그래프다. 되겠지? 그래서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어떠한 지수식이든 어떠한 로그식이든 함수를 딱 만났을 때 이거 그래프 개형을 좀 빠르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거 한번 얘기를 했고, 밑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그거,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A가
1에서 멀어지면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림 몇 개만 그려놓자. 지수함수부터 이렇게 돼 있어. y는 a의 x, y는 b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둘 다 증가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큰 거야. 1보다 커요. 여기에 a, b, b, a 순서 정해봐. 어떻게 돼? 누가 a가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왼쪽, 오른쪽? 뒤에 여기 와야 되겠다. 그죠? 왜? a라는 밑을 가지는 지수함수가 점근선에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a와 b의 대소관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계적으로 되면 좋고요. 외우기 싫으면은 그냥 숫자 넣어보면은 금방 판단할 수 있고 1 같은 거 넣어보는 거야. 1 같은 거 넣어보면은 누가 더 큰지 금방 확인되거든. 1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 A가 더 위에 있지.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기계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고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억하자. 로그 함수도 하나만 연습해 볼까? 짠, 그 다음에 짠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y는 로그 a의 x고 하나는 로그 b의 x입니다. 1 기준으로 A, B, B, A 결정할 거야. 누가 더 멀리 있어? B, 맞지? 얘가 점근선에 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B 쓰시고 여기 A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거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얘들은 좀 관계가 있어. 봐봐. 로그 b의 x 여기에다가 로그 a의 b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로그 b의 x에다가 로그 a의 b를 곱했어. 어떻게 될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밑변환 공식 두 개 분리시켜봐. 두 개 분리시키면 분모, 분자 되는 거 맞나? 그럼 저기 분모랑 저기 분자랑 약분되지. 남아있는 거 다시 갖다 붙여봐. 뭐가 돼? 로그 A의 X로 바뀌지. 맞나? 근데 얘는 숫자 아니가? 쟤는 그냥 숫자잖아. 로그 A의 B는 하나의 숫자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니까 다음 함수가 나왔네?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다? 적당한 상수배 관계 있는 거야. 실수 그냥 곱한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곱해서 늘린 거야. 얘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적당히 1보다 큰 값 곱해서 늘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늘어난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 적당한 상수배 관계가 있겠다.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얘 된다 이거지. 근데 늘어났잖아. 함수값이 늘어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이렇게 되겠어? 1보다 큰 숫자 곱해야 돼. 작은 거 곱해야 돼. 여기에다가 1보다 큰 거 곱해야 이렇게 되지 않겠나? 맞지? 그럼 얘 1보다 크네?
얘 1보다 큰 거네. 밑 진수가 서로 같으면 1인데 1보다 크니까 b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b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 생각해 주시고. 되겠나? 그래서 오늘 딱 요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지수로그 함수가 한 문제에 동시에 들어가 있다면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 역대 기출들을 보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까지만 딱 해도 무조건이었어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동시에 문제에 나왔다. 걔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 뭐 대칭 이동이든 회전 이동이든 뭔가 관계가 있다고. 근데 요즘에 최근 1, 2년은 관계없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개의 로그 함수를 동시에 제시를 했는데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단순히 숫자 넣고 문자로 세팅하고 어떤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좌표로 세팅해서 길이 만들고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게 많아,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치르게 될 내신은 예전 기출들 베이스로 해서 문제 변형해서 내신 문제 만들 거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는 문제를 많이 낼 것 같아, 내신에서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서는 관계 없는 게 줄 수도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 둡시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나갈 거야. 일단 그 첫 출발이 로그 함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상수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거 상수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y는 여기 상수배? 상수배? 그래. 지수함수에서 이거랑 요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다가 2를 곱했잖아. 여기다가 적당히 2배 한 거라고. 2배 하면 지수법칙 썼을 때 이렇게 표현되지.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떤 관계인 거 눈에 보여?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관계가 눈에 보인다, 맞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에다가 전체적으로 2분의 1배 했어. 2분의 1을 곱한 거야. 얘는 무슨 의미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아무 관계가 없을까? 지수함수에다가 아까 앞에 2 곱하고 2분의 1 곱한 거는 지수법칙 써가지고 평행이동 관계가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1만큼. 근데 거기다 3 곱했어.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이것 역시도 평행이동 관계다. 왜냐하면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밑이 2인 숫자로 바꿀 수 있거든. 이렇게. 맞나? 2를 3으로 변환시켜주는 지수를 실제로 2의 지수 자리 넣었으니까 얘는 3인 거지. 3인 거야. 거기에다가 2의 x 곱해서 그러면 지수법칙 쓸 수 있죠.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관계. 그러면 정리. 지수함수 앞에 상수배는 무조건 뭐로 해석할 수 있다?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다.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그 함수 두 개가 주어지면 무조건 상수배 관계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수함수 앞에 적당한 상수를 때렸을 때 이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해석해보니 평행이동 관계가 있다는 사실.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두 개 무슨 관계? 로그 2의 3만큼 평에 이동한 관계 맞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로그 2의 3이라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는 얼만데? 2지. 그럼 요거 적당히 요 곡선 부분 잘라다가 요 갖다 붙이면 무슨 사변형?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넓이는 얼마? 2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그죠? 맞지? 그래서 이게 두 개 무슨 관계인지 눈치 못 채면 풀 수 없는 문제잖아. 그래서 하나 기억합니다. 지수함수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평행 이동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셔야 한다. 라는 거. 자. 지금 좀 힘들지?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기본이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봐놓고 뭐 이해가 잘 안 된 건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넘겨서 여기다 그림 좀 예쁘게 하나 그려보자. 그림 좀 하나 예쁘게 하나 그려보세요. 좀 큼지막하게 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들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었다 했죠?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X 하나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역함수 하나 그려볼게. 자,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얘네들은 Y는 X 대칭 관계인 거 맞지? 그죠? Y는 X 대칭 관계.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점 하나 잡아볼게. 걔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X, Y가 되시겠지? 맞나?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얘를 Y는 X 대칭 한번 시켜볼게요. 얘는 Y, X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그림이 좀 아름다워진다. 얘랑 얘를 연결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 각하고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맞지? 요거 두 개 동그라미 각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연결해 볼게. 이 각하고 당연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주목해. 요 길이 Y지. 이거 X지. Y고 X일 때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 동그라미라 그랬어. 맞나? 이 길이 Y지. 이 길이 X지.
y고 x고 직각삼각형이야. 한 내각 요거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나? 여기까지도 동그라미야. 그리고 방금 끈 노란색 길이는 다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 더하면 90도 아이가?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 더하면 90도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 여기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그럼 요거 몇 도일 수밖에 없어요? 90도일 수밖에 없다, 그죠? 맞나? 그러면 이 log a의 x라는 함수하고 y는 x분의 1의 x라는 이 지수 함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90도 회전 이동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나? 요 함수를 90도 회전 이동시키면 그냥 이거 되는 거라고. 맞지? 얘를 90도 그냥 획가닥 뒤집어 버리면은 얘가 된다. 얘하고가 서로 90도 회전 관계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하나 알아두자. 지금 제가 문제 뽑아 놓은 거에는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싹 다 같이 정리하는 거야. 90도 회전 관계, 90도 회전. 당연히 90도 회전 관계고 길이 같으니까 누구 도입할 수 있겠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한 점이랑 로그 지수랑 섞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그죠? 얘랑 90도 회전 관계가 있고 얘가 90이니까 원 하나 도입해가지고 뭐 중심각, 원주각 이런 거 해가지고 문제 또 만들 수도 있거든.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자. 90도 회전 관계. 그래서 대칭이동 관련해갖고는 요 정도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만 힘내봐. 주의해가지고 한번 읽어봐봐. 주의. 지수로그 함수의 일치인데 1번. 밑이 같은 지수 함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완전히 포개할 수 있다. 이거는 맞겠지? 밑이 같은 지수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 하고 얘네들은 적절히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거 시키면 완벽하게 포개할 수 있어. 완벽하게 포개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포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밑이 같은 로그 함수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완전히 포개할 수 있다는 거짓이에요. 밑이 같은 로그 함수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완전히 포개할 수 있다. 이거는 거짓이야. 발레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발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요거 지금 밑이 같아요. 2를 다시 위로 올리면 x제곱 되는 것도 같아. 근데 얘하고는 아예 생긴 게 달라. 왜 아예 생긴 게 다르냐면 얘는 x가 0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야. 즉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큰 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얘가 진수거든. 그럼 이 진수 x제곱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값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쪽도 그림이 그려지고요. 0보다 작은 쪽도 그림이 그려져. 아예 생긴 게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지수가 짝수일 때 로그 앞에 내리면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서 내려야 되거든. 요게 중요한 거. 내릴 때 절대값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왼쪽 거는요.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근데 얘는 그림이 딱 요것만 그려지는 거지. 요것만. 그래서 완벽하게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발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이 같으면 무조건 포기할 수 있는데 얘는 밑이 같고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한쪽은 왼쪽 오른쪽 다 그려지고 한쪽은 왼쪽만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아예 생긴 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자. 요거 주의. 짝수인 지수를 내릴 때는 뭐 하자? 절대값을 꼭 씌워서 양쪽 다 그림을 그리자라는 거. 여기까지가 개념이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오늘 문제 좀 많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맞지? 기본형이잖아?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점근선 x축이다. 1번 맞고.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정점 찾으라. 정점 0 넣으면 1 된다. 맞네요. 2번. 1, 2, 4분면을 지난다. 맞지? 그림 그려보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당연히 1, 2,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다. 3번까지 맞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거짓말.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나와 있다. 그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나와 있으니까 4번은 틀렸겠다.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0보다 큰 쪽만 대응되니까 5번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함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 정답 4번이고 그 다음 대표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다음 그래프가 되었다. 자, 처음의 식이 이거야. 5에 3x. 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는데 보기 좋게 한번 바꿔볼까?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자, 그럼 여기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이런 모양 될까요?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여기에다가 3 곱해서 2 된 거니까 얼마?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모양 나오겠네. 맞나? 여기 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축으로는 6만큼 이동한 거다. 그지? 요렇게.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깔끔히 풀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너희가 한번 연습해 주시고, 대표 이제 3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y는 2x제곱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자, 문제에서 얘가 주어지잖아? 얘가 주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 y축 위의 좌표를 x축으로 옮길 수 있고요. x축 위의 좌표를 y축으로 옮길 수 있어. 자, 지금 A, B, C, D 4개가 주어져 있는데 4개 중에 단 하나 A는 알 수 있어. A 얼마고? A 1. 그러면 y는 x를 이용해서 이 1이라는 y축 위에 있는 좌표를 x축으로 옮겨볼게. 이렇게 옮기면 돼. 아, 여기도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에 1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 그게 바로 c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봐. c는 2겠네.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타고 와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 2. 요렇게. 자, 또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 여기는 4예요. 그럼 이 y축 위에 있는 4라는 점은 또 y는 x를 이용하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 여기가 4야. 그래서 모든 문자를 다 찾았고 넓이 구하시면 된다. 이 길이 3, 이 길이 1, 넓이는 3. 이렇게. 그래서 y는 x를 가지고 y축 위의 좌표를 x축으로 그대로 복사시킬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A는 5의 2분의 3이고요. B는 5의 1승이고요. C는 5의 3분의 2승. 이렇게 돼 있어.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거겠지. 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x값이 크면 y값도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큰 게 얘가 1등. 그 다음이 얘가 2등. 그 다음이 얘가 3등. 그래서 크기순 A, B, C 어디 있어요? A, B, C 5번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간단한 거 함수를 이용하여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라고 했어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gx 바로 구할 수 있지? 밑이 2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이렇게 gx 찾아놓고 g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1 단순한 계산 문제. 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일단 요거 최대 최소는 이따가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대표 예제 10으로 먼저 넘어가자. 로그 함수의 성질. 자, 다음 로그 함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꼴배기 싫어. 이것도 꼴배기 싫어. 예쁘게 만드세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각각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사라질 테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감소함수겠네.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 바로 잡아놓고 문제 쳐다봅시다. 여기 1. 로그 A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맞네요. 그지? 1,0을 반드시 지난다. 반드시 지나고 있네요.
점근선 x는 0이다. 맞네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4번이 틀렸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5번은 맞는 말. 넘어갑니다. 오케이. 3개 더하고 잠깐 문제 풀 시간을 드릴게. 3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얘랑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 겹칠 수 없는 것은. 밑이 다르면 뭐 겹칠 수 없는 거다, 그지? 밑이 다르면 겹칠 수 없는 거. 누구 겹칠 수 없겠어? 평행이동도 쓸 수 있고 대칭이동도 쓸 수 있어요. 이해되나? 얘 바꿔보면은 로그 3에 이렇게 돼요. 맞지? 3의 마이너스 1승,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빼내면. 얘는 그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야. 그 다음 2번은 로그 3에 4로 한번 묶어봐.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로그 3에 x 플러스 4분의 5 더하기 로그 3의 4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죠? 요것도 하나의 숫자인 거니까 요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안 돼. 3번. 얘를 y는 x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얘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어. 4번은 이거 안 되겠네. 왜냐하면 얘는 로그 3의 x의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앞으로 내리면 3분의 1 로그 3의 x가 돼서 3을 다시 밑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밑이 사실은 27인 거야. 맞지? 얘는 밑이 3이 아니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은 겹칠 수 없다. 아저씨 얘는 루트 3인데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같이 루트가 벗겨지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가능. 그래서 안 되는 건 4번. 얘는 절대 안 돼. 밑이 27, 밑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겹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했던 거야. 한 번 더 해보자. 로그 함수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명확하게 아는 점 하나가 있네요. 여기 1. 그럼 얘를 x축으로 옮길 수 있어. 여기도 1. 자, 그러면 얘도 알 수 있어. 여기 밑이 2인 로그 함수인데 뭐를 넣어야 1이 되지? 밑과 똑같은 2를 넣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2인 거야. 그러면 다시 타고 올라가요. 여기가 2. 그럼 여기서 또 타고 가. B값 얼마겠어? 얘가 2 되고 싶어. 여기에 얼마 넣어야 돼? 4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B는 4. 이렇게. 그래서 A는 2, B는 4, 더하면 6. 이렇게. 기본 문제 하나 해봤어요. 그리고, 자, 대표예제 13번은 하나 알아둡시다. 요거, 여기 한 번만 보자. 아이씨 봐. 여기 마지막이야. 그만 떠들게. 자, 로그 9의 x랑 9의 x제곱은 서로 역함수 관계 맞지?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근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는 2만큼 이동시켰어. 걔를 역함수 구해보자. 얘를 한번 역함수 구해볼게요. 한 번만 딱 해볼게. x랑 y랑 역할 바꿀게요.
2를 넘길게요. 여기서 지수 표현으로 바꿀게요. y-1은 9의 x-2이고 y는 9의 x-2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요 평행이동 규칙 봐봐. 로그 함수에서는 1,2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갔어.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들어갔다 그죠? x축으로 2, y축으로 1. 그래서 하나 기억합니다.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서로 밑이 같은 지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 평행이동의 규칙도 y는 x 대칭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x축으로 1,2만큼,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갔다면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2만큼, 1만큼 이렇게 서로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그럼 지금 9라는 밑을 가지는 로그 함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 그를 역함수 시킨 함수는 밑이 9인 지수 함수인데 이거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돼주셔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 9를 3으로 바꾸면서 제곱 달아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돼. A는 3,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되겠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밑이 같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다. 평행이동의 규칙마저도 yx 대칭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 더 연습해 볼게. 여기 봐. 한 번만 봐봐. 여기. 한 번만. y는 3의 x 플러스 2 빼기 4입니다. 이거 역함수 한 번만 불러줄까? 어떻게 돼? 일단 밑이 얼마야? 3. 평행이동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가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겠다고. 되겠지? 밑 그대로 쓰고 평행이동 규칙 확인해서 요거 반대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된다.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앞에 최대 최소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의 문제들 아까 같이 풀었던 거 있잖아. 하나씩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뒷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 좀 풀어보자. 문제 풀면서 감을 잡아보세요.